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6회 동안 여러분과 같이 행정법을 하게 된 류준세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알고 오셨을 테고요. 16회 예비순환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해가지고 예비순환이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 좀 여유있게 공부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또 너무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는 또 진도가 너무 이제 밀릴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여유 있는 그런 강의는 이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예비순환 단계이긴 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여유가 있는 것만은 아니죠. 그죠? 지금 한 해 한 해 이제 사법시험 여건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죠. 사람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내년에 이제 다시 또 300명으로 이제 줄고 있는데 가능하면 금년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죠. 그죠? 여기 예비순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실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중에서 틀림없이 합격생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2차 경험 있으신 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절대로 앉아 계시지 않을 거고 이제 2차 경험이 없는 분들이 금년에 이제 이 시험장에서 처음으로 2차 시험을 이제 보실 텐데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틀림없이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동차라고 얘기를 하죠. 전문용어로 동차로 합격한다는데 진짜로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도 나중에 의외로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특별히 금년에 합격을 위해 가지고 특별한 노력을 하신 분들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예비순환 단계에서 그냥 교과서에 대해서 좀 차분히 한번 이해를 해보고 어떤 쟁점이 되는 것마다 이것들이 왜 문제가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서 공부를 하다가 시험 문제라는 게 중요하지 않은 데에서만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로는 중요하다고 하는 쟁점들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100% 다 중요하고 꼭 나온다 이런 데서만 나오는 건 아니겠죠. 어쩌다가 의외의 문제들도 섞여서 나오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100점 만점 정도면은 일단은 한 8, 90점, 80점 이상은 어쨌든 중요하다고 했던 데에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가 답안에서 이건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한 부분인데 하면서 답안에 이제 현출을 하는데 오히려 재시생보다도 편안한 마음 속에서 아주 자유롭게 이제 답안을 작성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문제의식이 있는 답안으로 교수님들한테 읽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1년을 7과목을 빡빡하게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요. 오히려 내년이 되면은 답안이 다 정형화돼가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맨날 문제제기, 학설 판례, 검토, 맨날 이제 이 패턴 안에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하다가 답안이 오히려 다 비슷비슷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예비순환 단계 딱 공부하고 그리고 조금 더 공부하고 해가지고 시험장 갔으면은 충분히 자유로운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학설 판례 같은 거는 좀 언급을 해줄 수 있고 오히려 예비순환 단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위주로만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는 또 오히려 선명하게 답안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 제시쯤 되면은 좀 중요한 것만 공부해야지 이런 깡이 안 나와요. 왠지 또 불안해집니다. 내가 이거 공부 안 했다가 이거 나오면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차원에서 자꾸 또 두루두루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은 정작 중요하고 쉬운 부분인데도 그 부분을 소홀히 해가지고 답안에서 제대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이제 예비순환 단계에서도 훨씬 더 편안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좀 하도록 하세요. 다만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쟁점이 나올 때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죠. 그냥 책만 읽지 마시고 제가 강의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왜 이런 게 문제될까? 왜라는 고민을 계속 하세요.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쭉 읽고 뭐뭐뭐가 문제된다, 학설 판례, 검토 이렇게 쓰려고 하지 말고 왜 이게 문제되는가 내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답안에서 문제 제기할 때 왜라는 문제의식만 앞에서 잘 표현해 주셔도 그래도 다른 답안하고 차별화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처음 하는 거 아니겠죠? 옛날부터 강의할 때도 예비순환 단계에서부터 왜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그걸 답안에서 잘 표현을 하시라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도 한 3순환, 2순환 이때쯤 돼가지고 답안지들을 보면은요.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정말 내 스스로 왜라는 거를 문제 제기를 해보고 거기에 스스로 답을 찾지 않고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쭉 읽고 그냥 읽고 남기하고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서 항상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쟁점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2차 시험이 이제 1차 시험보다 좋은 건요. 1차 시험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샅샅이 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지문 하나라도 틀리는 거를 또 우리가 골라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2차 시험은 좋은 점이요. 책이 이렇게 굉장히 두껍습니다. 거의 1300페이지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1300페이지 되는 거를 이걸 뭐 16일 안에 해결하려는 거는 어차피 기대 불가능한 것이고, 이 중에 이제 일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14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이걸 다 여러분이 암기하고 써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중요한 쟁점들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시고, 다만 그렇게 정말 중요한 쟁점만 공부를 하려면 그냥 요약서 얇은 거 가지고 그것만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암기나 답안 연출에는 그게 더 효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험 문제라는 게 늘 정형적인 것만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과서의 맥락 속에서 또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라는 걸 예비순환 단계에서는 어쨌든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뭐 나중에는 제 워크북이나 뭐 다른 강사님들의 이런 어떤 요약서, 소위 말해서 신림동에서는 찌라시라고 하죠. 이 찌라시로 나는 정리를 하겠다. 뭐 실제로 행정법에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제 강의 들었던 분들도 마지막에는 이제 워크북으로 돌리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교과서로 끝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교과서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교과서로 가시기를 일단 권하고요. 근데 나는 교과서로 보기에는 너무 막막하다. 그러면은 이제 한 1순환 때쯤에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교과서를 예비순환 때는 차분하게 읽으시고 1순환 때도 이제 교과서를 공부하시면서 다른 요약서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내가 요약서로 마지막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 다만 교과서는 보완서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럴 것인지, 아니면은 나 교과서로 끝까지 갈 수 있겠다. 교과서를 줄여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1순환 단계에서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교과서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행정법을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 얇게 공부해갖고 또 그것이 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1년 1년이 힘들죠. 500명, 300명 계속 줄고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년에 이제 2차가 안 된다면 그 다음에 1차가 다시 또 기약하기도 어렵거니와 그 다음에 1차가 또 된다고 했을 때 다시 또 2차까지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그렇게 큰 마음의 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시고요. 진도표 보시겠습니까? 진도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읽어보시고요. 거기 이제 강의 개관에 이해 암기 답안 작성 훈련 3가지 3일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물론 강의에서는 이해를 위주로 하겠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최대한 많이 시켜드릴 겁니다. 교과서에 이제 어렵게 나오는 거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지 않고 일단 쉽게라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위주로 얘기를 하죠. 자, 암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죠. 그죠? 제가 대신 암기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다만 강의 도중에 뭐 두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따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 훈련.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예비순환 때는 한 5회 정도 시험을 볼 예정이에요. 4회부터 시험 볼 겁니다. 4회부터 3일에 한 번씩 시험 볼 거니까, 일단 그동안 형소법까지 공부하시면서 시험들 이제 봐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답안이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제 공부 처음 하고 하니까 쓰는 거 어떻게 써나 막막하고 이제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막막하더라도요, 책을 보고서라도 일단 쓰도록 자꾸 연습을 하세요. 이제 2차 수험생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자세가 뭐냐? 내가 아직 공부가 덜 돼 있기 때문에 답안 작성하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자신감이 있을 때 답안을 써야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옆에 이제 친구랑 같이 공부하는데 그 친구는 답안 잘 쓰는데 나는 잘 못 써. 그러면 이제 같이 답안지 보면은 비교가 되고 이러니까 나는 좀 공부 좀 더 하고 그러고 나서 써야지.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일단 책을 봐서라도 시간 내에 답안을 쓰도록 하는 훈련을 하세요. 물론 지금은 시간 내에 쓴다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 2순환, 3순환 때쯤 되면은요, 시간 내에 쓰도록 하는 훈련을 꼭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실전에 들어가면요, 2시간 동안 이제 한 과목 시험을 보면은 결국 시간 싸움입니다. 결국 시간 싸움인데, 시간 안배가 엄청나게 중요한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요. 고시라는 것은 시간 안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점짜리 5개 50점으로 나왔어요. 나는 하나를 너무 잘 알아. 그거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엄청 써댑니다. 한 20점 분량으로. 그런다고 해도 잘 나와봐야 7점 나옵니다. 맥시멈이 7점일 거예요. 아무리 잘 써도 교수님들이 10점짜리 문제에서 17점 이상 주기는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거는요, 그냥 10점짜리를 20점 100점으로 쓰는 동안 날려버릴 것 아닙니까?
한 문제 1점도 점수를 못 받아요. 그렇게 갖고는 결코 합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2순환, 3순환 때쯤 되면은 시간 안배 갖고 10점당 10분씩, 그러니까 10분 초안 잡고 나머지 50분 동안 쓴다고 하면 10점당 10분씩 무조건 몰라도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어렵겠죠. 이건 앞으로 이제 쭉 하도록 하시고요.